반갑습니다. 오늘 또 역시 그 쉽지 않은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몇 년 돼 가지고 우리 기억 속에 가물가물해졌지만은 우리 민족은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면 다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미국을 믿는 것 같아. 미국이 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미국 무기 사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게 제가 그때도 참 신경이 좀 쓰여서 알아봤죠. 그 사드라는 무기가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무기인지 그거 들어올 때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거길 들어왔는데 먼저 그 성주 경상북도 성주 사람들이 자기들 땅에 그걸 이제 설치한다고 하니까 목을 내놓고 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자기들 지역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전자파를 가지고 그 X밴드라는 그 레이저의 전자파가 그 지역 사람들을 크게 해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내고 반대하고 했는데 결국 아무리 반대해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참모가 참 중요한데 참모도 참모지만 이 나라에 또 어른이 또 있어야 돼요. 이런 정말 참 국가 대사쯤 되는 이런 문제는 누가 잘 바르게 보는 그런 어른이 있었는데 어른이 있지도 않고 있어도 잘 말 안 들어 이 시대가. 그 사드가 뭘까 사드. 쉽게 말하면 고도 방어 종말 무기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도 방어 종말적 무기다 이렇게 말이 되겠는데 잘 봅시다. 사드라는 말이 THAAD 틈이나 끝장내는 높은 고도 영역의 디펜스 방어 체제다. 그래 고도 방어 체제 이렇게 이제 하는 말을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사드라고 줄임말로 사드라고 합니다. 보통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사드라는 말은요 이제 적국에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포탄을 이제 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이게 미사일이 그 조종하기 따라서 이 직선으로 쏘는 게 아니고 이 곡사포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쏴면서 이렇게 북한에서 쏘면은 쭉 올라가다 어느 정도에서 이게 꺾어진다고요. 그 꺾어지는 그 점에서 요격돼야 돼. 그 점에서 이제 요격해서 공중에서 폭파해버리고 땅에서 떨어져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게 한다는 것이 이제 고도 방어 미사일 체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고도일 때는 이게 문제가 돼요. 저고도. 고고도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죠. 한 70%. 저쪽에서 만약에 북한 땅에서 미사일 한 개 쏘는 걸 보고 이쪽에서 아주 X밴드가 감지해가지고 자동으로 발사돼가지고 요격하는 그 명중률은 아직까지 11차례밖에 안 쏴봤어. 많이 쏴본 것도 아니고 실전에서는 한 번도 배치가 안 됐고 미국 본토 말고는
일본도 지금 사드 포대 발사대는 없습니다. 미사일만, 아니, 그 레이더만 있고, X밴드 레이더만 일본에도 배치되어 있고, 포대 자체는 일본도 아직 배치하는 한국이 유일해요. 한국 땅의 성주에만, 이걸 설치를 했는데, 요격 미사일이 보통 40km 내지 150km 고도에서 날아가서 상대 미사일을 타격하면서 그 최대 사거리가 200km입니다. 200km. 그러니까 200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주에 설치한 걸 가지고는 서울은 방어가 안 돼요. 서울 수도권은 방어 안 되고 어디까지냐? 오산, 평택, 미군 기지까지만 방어가 됩니다. 미군 기지는 살아야 되고, 서울 사람 뭐 죽어도 괜찮단 말인가?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자기들 미군 부대, 미군, 시설만 보호하려고, 성주라는 거리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성주가 가장 미군 부대를 보호하는 데는 성주가 가장 적당한 거리다 해가지고 성주에 설치한 거거든요. 사드는 미국 영토가 아닌 타 지역에 발사대가 배치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에요. 일본에서는 그 사드 미사일 감지하는 레이더만, X밴드라는 레이더만 일본도 설치했고, 그 포대 자체를, 발사대를 자체한 것은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이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실제 전쟁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어 본 적도 없고, 타격 미사일로, 실험 정도는 11번 정도 했는데, 성공률은 70%입니다. 그게 높다고 하지만은, 아니, 북한에서 미사일 10개를 쐈는데, 7개는 맞추고, 3개는 여기가 그저 못했다 하면 3개 떨어지면 그게 일반 폭탄 같으면은, 집이 얼마 부서지고 어느 지역이 파괴돼 이런 정도인데, 핵탄두가 실려서는 문제가 달라지죠. 한 개만 떨어져도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정도의 정보는요, 일반 사람들 접근할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미군 부대를 일순간, 남은 몇 시간, 이런 정도를 보호하는데, 없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연구 견해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봐요. 여기 지금, 사드 발사대가 지금 우리 한국이란 국자 바로 여기 대구 옆에 성주에 지금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종말 단계 상층 방어 미사일 이렇게 고고도 종말 방어 미사일 이렇게 하는데 최대 사거리가 요격 고도는 150km이고 최대 사거리가 명중 사거리가 최대가 200km니까 서울은 직선거리 200km를 넘어 있기 때문에 방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종말 단계 요격용 탐지 거리 사거리는요 약 600km까지 되니까 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까지 어느 정도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탐지는 여기까지 되지만은 요격할 수 있는 거는 평택까지 여기 평택 미군 기지까지 오산 기지까지 여기까지만 방어가 되고 서울하고 이 서울 북쪽으로 있는 수도권 전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 이야기는 이거 가지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 데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괜히 이거 갖다 드러난 바람에 중국의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한국 기업의 생트집 잡을 구실만 준 거라. 아니 그게 한국 기업체가 불러온 것도 아닌데 이 나쁜 놈들이 미국이 자기 미군 부대 보호하려고 무기 하나 갖다 왔다고 한국 기업을 족치면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요. 중국하고 우리가 교역은 하더라도 중국 땅에 가서 공장 건설한 그런 정신나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반드시 뺏깁니다. 잘 될 때까지 좀 도와주고 뭐 친절 베푸다가 다 건설하고 이익이 날만 하면요. 무슨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야간 도주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중국 사람들이 그런 악랄한 심성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절대 중국 땅에서 공장 건설하면 안 된다. 말 안 들어요. 아, 인건비가 싸대. 싸기 싸지. 그럼 망해도 싸, 그럼요. 뺏기도 싸. 말 안 들어요. 눈앞에 있는 이익이 급급해가지고 그 중국에 대해서 좀 연구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 땅에 그 많은 공장을 세워가지고 다 뺏기고 그냥 빈손으로 나왔잖아. 다. 거의 다. 그래서 이 사드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벌써 이미 전쟁은 나기 전에 중국이 이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 기업체에 입힌 손해라고 하는 것은 8조 원이 넘어서 8조 원. 나는 볼 때 뭐 10조 원쯤 되었다고 봅니다. 롯데 그룹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죠. 롯데뿐이겠습니까? 삼성이나 뭐 다 피해를 본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분별 없는 사람들이 뭐 장관이 돼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걸 또 미군이 가져온다니까 미국이 뭐 다 잘할고 뭐 미국이 전능한 줄 알고 왜 미국 무기를 갖다 자꾸 사다 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제 발사대가 일개 포대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길이는 6.17m고 직경은 34cm쯤 돼요. 최대 속도 마하 8.24, 음속의 8.24배이고요. 미사일 한 발이 돈이 이거 얼마냐? 요기 봐요. 요 한 발 요게 110억 원이야. 110억 원. 그 10개면은 1천억 원이죠. 8개니까 110원이면 10억이면은 880억. 그리고 포대 이 알만 그렇고 발사대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이거 하나 한 대 한 1,000억 가까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미사일 한 발, 일개 포대 이 4대 이런 6대로 이루어지고 6대가 이루어진 게 일개 포대인데 한 발사대 8발씩이 더 장착되기 때문에 총 일개 포대가 한 번 장착해 놓은 미사일은 48기가 장착됩니다. 그러면 48기라고 하면은 그 포대 전체를 묶어서 1조 원 이상이야. 이게 몇 년 전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걸 글쎄 들여놔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내가 볼 때는 10원도 100원도 도움이 안 돼. 피해만 왔지. 중국은 또 무슨 구실을 만들면은 우리 기업 내쫓고 우리 기업 빼앗을 그런 국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봐요. 이게 지금 그 성주, 대구 바로 성주에서 X밴드가 감지할 수 있는 거는 뭐 여기까지 감지가 돼요. 레이더는요. X밴드는. 그러나 사드 미사일이 요격할 수 있는 거리 여기까지 평택, 오산 기지요밖에 안 됩니다. 서울은 안 되고요. 서울 떨어진 거는 요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군 기지를 지키는 데는 뭐 유익하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아무 유익이 안 되고. 그래서 참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참 잘못된 또 잘못 결정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미사일이 북에서 여기 저 여러 군데서 막 쏜다고 손 칩시다. 그래서 쏠 때 엑스밴드 레이더가 이거 다 감지하거든요. 이 위에까지 압록강 건너까지 감지해요. 600km 안에 감지하니까. 그런데 감지가 되면은 자동 발사, 누워 잘 때 쏘면 안 되니까요. 자동 발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 그러면 여기 있는 엑스밴드하고 이 사드 발사대가 자동으로 발사하는데 그건 참 좋죠. 자도 뭐 북에서 날아오면 쏘니까 여기에 가니까 참 좋은데, 문제는요, 처음에 북한에서 쏠 때 진짜 핵탄두가 실린 게 아니고 기만탄, 상대를 쏘기는 기만탄이라는 게 실제 있어요. 어뢰도 기만 어뢰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탄을 갖다가 쏘면은 가짜탄 한 발 날아올 때 미사일 쏴도 2개씩 날아갑니다. 왜냐면 한 개 날아올 때 한 개를 쏘면은 요격률이 70% 안팎밖에 안 돼요. 근데 2개를 동시에 쏘면은 요격률이 90%야.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하나가 날아올 때 이쪽에 미사일은 2발씩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48발 장착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발사해가지고 저쪽에서 가짜 탄을 24개만 쏴버리면 이쪽에 쏴도 미사일 다 나가.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그 비싼 미사일이 다 발사된다고,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 미군들이 자다가 깨어났다고 손 칩시다.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 48발을 다시 공장에서, 아니 창고에서 꺼내와가지고 그 포대에다가 장착을 하는데 얼마 걸리냐? 아무리 빨라도 30분에서 40분 내지 1시간 걸려요. 자다 털털 일어나면 1시간 더 걸릴 수 있지. 그러면 그 48발 다 쏴버린 것을 알고 저쪽에서 저 장착하는데 1시간 걸릴 거다 하는 걸 북한에서 이미 다 감지하고, 그때 이쪽에 장착을 하고 있는 1시간 동안에 미사일 퍼부어버리면 미군 기지고 뭐 다 날아가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뭐 그런 정도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무조건 미국이 하는 거 옳다, 막 보수 우파니까 옳다. 아이고, 내가 참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요, 정치인들이라는 사람이 하는 꼴이 가관입니다. 가관이.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기만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기만탄 보고 그 비싼 미사일이 48발이 그냥 순식간에 다 나가버렸다. 그러면 다시 장착하는 그동안에 진짜 탄이 날아오면 뭐로 막아내냐고, 글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누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면 막아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사람 마음을 방어해야지. 막 그들 마음 속에 이런 미사일을 쏠 마음이 일어난 그때 예방을 해야 이게 평화가 오는 것이지. 전쟁을 가지고 요격하는 식으로 가지고 뭐 해결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만탄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저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어뢰도요, 기만 어뢰가 있어요. 기만. 바다 밑에도 이 물 속에서 잠수함이나 이런 데서 쏘는 어뢰들도요, 기만 어뢰가 있습니다. 상대방 어뢰를 유인하는 그런 어뢰도 있고 뭐 별게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만탄 때문에도 사드 가지고는 북에서 날아오는 걸 막아내지 못한다. 왜? 여기다 뭐 남한에다가 이런 사드를 부산 갖다 뭐 한 포대만 아니고 여러 수만 포대 갖다 해가지고 북한에서 다 나눠 다 막아낼 수 있다면 또 모르지. 문제는요, 그렇다 손쳐도 핵탄두를 실은 것이 한국 영공에 날아와서 공중에서 폭발돼도 핵 낙지는 우리 땅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 마음속에서 우리 땅을 보고 미사일 쏠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드는 평화를
부상해야지 미국 무기 사다 재가지고 우리가 평화가 구축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가서는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될 대로 막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미국은 96밖에 안 되고 북한은 106이야 IQ가 평균이. 그래 쉽게 멍청하게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기만탄에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죠. 여기 보세요. 여기 120도가 X밴드의 감지 각도야. 이 앞으로 초록색으로는 여기는 요격 최대 사거리고 각도는 이 120도 이게 이제 레이더 감시 방향인데 이 앞쪽으로는 120도 이 앞쪽으로는 감지가 되는데 이 뒤쪽은 한 개도 감지가 안 됩니다. 이봐요. 지금 이 선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나도 감지가 안 된다고. 그걸 명심을 하고 또 봅시다. 이래 봐요. 이게 지금 초록색인데 이게가 요격 사거리고 이 각도가 X밴드는 레이저의 감시 각도인데 북에서 잠수함에다가 핵탄두 탑재한 미사일을 싣고 심해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서울을 보고 쏘면은 이거는 못 막아내는 거예요. 여기 사각지대는 거 이쪽은. 또 서해 바다 깊은 쪽으로 가지고 여기서 또 쏘면은 또 못 막아내는 거예요. 여기 사각지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쪽에서 뒤쪽에서 X밴드가 이쪽만 감지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뒷꼭지에서 서울을 보고 쏘면은요. 그냥 이거 해도 서울은 방어가 안 되고 이 뒤쪽에서 마구 쏘아대면요. 아무 대안이.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미국의 사드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를 갖다 대도 안 돼. 북한은 이거 지금 다 미사일에서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이미 다 준비돼 가지고 우리 몇 번 받아 쏘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정책,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미국 무기만 사다 대면 되는 걸로 사드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걸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 버려야 돼. 그리고 자, 성주에 갔다 여기 하나 대가지고 여기 미군 오산기지 평택 미군 부대까지 군시설까지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설치하는 거 보면은 한국 정부가 겁이 나서 비싸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서울도 방어하기 위해서 이쯤에 또 이제 해가지고 서울도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줄 줄 알고 좀 쇼를 하는 거거든요. 사라는 거죠. 이 사드 성주에 설치한 그걸 갖다가 그게 뭐냐? 미국 무기상의 쇼윈도야. 이거 너희 땅에도 좀 촘촘하게 좀 사다 재놔야 안 되겠나 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 기만탄 쏘면은 그 비싼 게 아무 의미도 없이 다 흡입되고 가짜탄을 보고 기만탄을 보고 다 가서 요격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또 그 사이에 다시 장착하는 한 시간 정도 그 시간 내에 진짜 탄을 쏴버리면 우리는 아무 방어체가 안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방공 아니라 빵공을 해도 그 갖고는 북한 막아내지 못해요. 북한도 전쟁을 하면은 자기들도 손해보고 망하고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전쟁을 하면 양쪽 다 파괴만 이제 패배만 이제 승리는 없다는 것을 같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건설한 모든 것이 2달 안에 다 작살납니다. 2달도 안 걸려 다 작살나요. 북한도 우리보다 더 오래 조금 버틸 수, 왜? 전부 지하에 있으니까. 그래도
지상에 있는 게 다 초토화되면요, 한반도 전체가 다 초토화되는 거야.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한반도 전체가 전쟁 나가지고 초토화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고. 제가 볼 때는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 제품 안 팔리고 한국 제품 잘 팔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죄송합니다. 6.25 전쟁 나는 바람에 미군이 쓰는 군수물자를 생산해가지고 일본이 떼돈을 벌었거든요. 그게 일본 경제를 살려내는 종잣돈이 된 거야. 만약에 또다시 한번 한반도 전쟁이 초토화되면은 여기에 소모되는 모든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거의 다 생산할 것이고, 일본은 미국 때문에 또 큰 돈 벌을 거란 말이게. 그리고 중국도 북한에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수지를 마칠 것이고, 러시아 무기도 북한이 사올 테니까 또 수지 맞을 것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가 온갖 무기 다 사주니까 미국도 큰 돈 벌 것이고, 망하는 거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 한반도가 초토화된다고. 그게 이제 전쟁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되고, 전쟁은 뭐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대전은 이기는 전쟁 없어요. 무슨 전쟁 일어나면 양쪽 다 패해. 끝장이 나버린다고. 사람이 뭐 청소가 따콩따콩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재고 뭐 이런 짓 할 게 아니라, 어렵지만은 북한과 충분히 대화를 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미국 눈치 너무 보지 말고, 이 말만 하면 그만 또 정복 좌파 어쩌고, 이 우리나라 소위 수구 보수 극우파라는 사람이 저와 같이 말만 하면요, 그냥 뭐 북한 패인이 뭐 종북 좌빨이니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내 말이 틀린 말인지. 나는 뭐 살 만큼 살았고 여한도 없고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는요, 참 기가 차고 마음이 안 놓여. 미국만 믿으면 다 될 거란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미국은 뭐 어찌하든지 그저 자기들 무기만 팔아먹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이 뭐 모르죠. 이제 북한이 화가 나면은 일본에도 뭐 미사일을 쏠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많이 망가지는 게 수도권에서 대전까지, 이까지가 이 북한에 있는 이 포탄 수가 2천만 발 정도 된다고. 2천만 발 포탄 수가. 그게 남한 땅에 다 쏟아져서 어떤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요. 그거 다 쏠 거거든요. 아니면 중국이나 소련 것도 사다가 더 쏠 거라.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요, 포탄 안 맞은 땅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여기 2천만 발을 쏟아 부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전쟁은 일단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은 그거는 뭐 끝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사드 드론하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리고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과 언론인들과 이 생각 없는 그런 그 보수 꼴통 어떤 사람들과 이런 사람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제발 앞으로는 그런 언론이나 그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또 기분이 안 좋고 뭐 그럴 수 있으나, 기분이 그래서 무슨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이거요, 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알만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은 또 종북 좌빨로 몰아가니까 그만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해버리는 거지 그냥. 대화입니다, 대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그 체제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엉터리 체제라도 그걸 뽑다가 가라지를 다치기 때문에 뽑지 못해요. 그리고 여차가 북한에 변동이 나면 중국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밀려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 감당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 가지고 저는요, 북이 만약에 핵 포기 안 할 것이고 비핵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대화를 해야 돼. 또 그럴수록 더 대화를 해야 돼. 사실 대화만 잘 돼 가지고 뭐 느슨하기라도 연방제가 되면요, 그 핵폭탄 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연방제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비핵화 문제는 미국 보고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남한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북한의 모든 그 실력자들에게 동족끼리 전쟁을 해서 안 된다 하는 인식만이라도 우리가 심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에서 그 남한을 보고 미사일 쏠 마음이 없게 하는 게 그게 대안이지 다른 건 대안이 아니야. 다른 건 어떤 대안도 대안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또 마음 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깊이 실제 그 가상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저 말이 맞을 겁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저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생각해보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늘도 뭐 이야기 꺼내면 그냥 제목 설명하는데 30분씩 그냥 날아가 버려요. 또 다음에 한번 이런 문제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